이슈 스캔들입니다. 한 주의 두 번째 거래일 화요일에 과연 어떤 종목군들이 또 강한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그에 앞서서 시장에 있는 주변 재료들 짤막짤막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중 무역 합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언론에서 또 보도하고 있는 건 뭐 완벽한 합의보다는 확전을 자제하는데 합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니 이게 저게 왜 모르겠냐라는 말을 하냐면 무슨 말 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게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면전 피한다라는 저 보도가 나온 이유가 베센트 재무장관이 아마 그 1년 유예에 대한 소식을 내면서 이제 저런 보도들이 나온 네.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러시아부터 빨리 치우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네. 러시아 저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부터 빨리 정리하고 중국을 좀 나중에 이렇게 정리하자 이런 느낌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지금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아까 뉴스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방위분담금 얘기. 그 다음에 다카이치 되자마자 엄청난 빠르게 바로 친미 성향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일본은 완벽하게 지금 미국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미국에서는 어쨌든 이 아시아 국가들의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니 근데 지금 당장에 큰 거는 러시아고 그래서 러시아랑 전쟁 빨리 해결해야 내년 노벨 평화상을 또 한번 노려볼 수 있으니 이제 그거에 좀 집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과의 그러한 무역 갈등에 대해서 굳이 여기서 좀 더 크게 키우기보다 이거 일단 좀 유보시킨 다음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하자 이런 취지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또 북한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나. 뭐 도움이라고까지 얘기할 건 없겠지만 북한의 어떤 또 어떤 살짝 미국 쪽으로 좀 기울어주는 스탠스가 러우 전쟁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열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노벨 평화상의 목적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지금 뭐 핵 안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뭔가 좀 긍정적인 시그널만 받더라도 노벨 평화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의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명분은 딱 그거 같습니다. 빨리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종전시키고 이제 그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올해 못 받았던 그 노벨 평화상을 내년에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북한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와 중국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뭐 대외적인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뭔가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사실 김정은 위원장 만난다고 해서 그게 막 뭔가 갑자기 막 얘기가 잘 되고 이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트럼프 1기 때도 만났지만 그래도 뭐 깜짝 진짜 방문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작업이 아닌가 뭐 저는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통에 큰 그림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고요. 또 경협주에 대한 얘기도 올라오네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어느 지역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단독 보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일 바로 한미 정상회담 예정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 날에 미중 무역 합의가 나오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 정상 외교의 슈퍼위크에 돌입해서 바로 디데이가 내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코스피 4,000포인트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외국인 유입 여력이 충분하다.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는데 정상화 과정이고 여전히 PBR이 주요 국가 대비해서 낮아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하락시 매수라고 기재부가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락시 매수 기재부 책임질 수 있나요? 네, 하락시 매수. 아니 전 네. 아니, 아니 근데 뭐 장이 강하니까 네. 충분히 뭐 또 저렇게 볼 수 있고 꿈의 4,000피 시대가 열렸다. G20 국가 가운데 올해 수익률 1위다. 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저거에 대한 제 답변은 네. 뭐 시종일관 같습니다. 이게 뭐 사실 국내 정책 때문에 오른 거라기보다도 지금 뭐 삼성전자 실적만 보면 딱 답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 코스피 4천 가는데 가장 크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40% 이상 기여한 거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두 기업이 시총이 천조가 됐는데 그게 왜 그랬냐를 생각해 보면 아니 미국에 수출 많이 했잖아요. 그 저기서 만드는 뭐 디램이나 네. 랜드 플래시, HBM 그 누가 삽니까? 미국의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뭐 기타 뭐 팹리스 기업들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이 사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도 계속 적자였고 계속 안 좋은 상황. 스마트폰 실적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주 실적은 메모리 반도체고 디램 가격이 왜 올라가냐? 미국에서 계속 그 빅테크 기업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이 잘 나오게 되니까 저렇게 된 거지. 이게 뭐 우리나라 정책이랑 이런 것 때문에 같다라고 보기에는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보도에 따르면은 자꾸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올라가기 전에는 뭐 국장 탈출 지능순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반대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네. 예, 자고 일어나면 돈 복사. 지금 이 헤드라인이 이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니 저게 코스피에 대해서 자고 일어나면 돈 복사 환호. K 프리미엄 시대다. 저게 참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아니, 지금 멘토님 얘기하신 대로 반도체 네. AI가 이끌었다. 네. 네, 이게 K 프리미엄이 되고 있고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만 거의 70%가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아니라 미국향 수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주가 올라가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원전을 지금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미국이죠. 조선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미국 때문에 그렇고 방위비 올리라는 것도 미국이고. 네, 다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우리나라 현 정부 정책이랑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때문에 올라갈 거였으면 지주사가 끌어주고 금융주들이 끌어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끌어준 건데 이거를 지금 자꾸 저거를 뭐 이렇게 포장을 한다. 이거 좀 그렇고 뭐 저게 영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통한 증시로의 머니 무브 저 규제 언제 했습니까? 10월 15일 날 했죠. 이미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6월 말에 일단 6억 원 대출 규제를 시작을 했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부동산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뭐 부동산 머니가 지금 주식 시장으로 와서 올랐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명확한 거는 그 돈 외국인들 자금이 왜 들어왔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10월 초부터 반도체를 계속 산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된 거지. 물론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사신 분들은 자고 나면 돈 복사 맞는 말인데 이게 대형주에만 쏠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보면은 중소형주들은 거의 안 올랐어요. 진짜 올라도 그렇게 많이 안 올랐고 다 대형주가 올랐습니다. 그럼 이거 부동산 시장이랑 비교해 보면요, 쏠림이 똑같아요. 자, 지금 현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죠. 그쵸. 쏠리니까 살려는 사람들이 많고 공급은 부족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계속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주식시장 어떻습니까? 대형주로 다 쏠렸죠, 수급이. 대형주들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 높은 기업들이 삼성전자가 100% 오르고 하이닉스 150% 오르고 이러니까 4,000피가 된 거지. 이게 우리나라 정책 때문에 어떠한 뭔가 때문에 이게 갔다라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AI 워낙 전망이 지금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결국에 AI 효과인데 HBM의 역설이라고 하죠. HBM 수요가 워낙 많아서 이쪽으로 생산이 또 몰리다 보니까 구형 D램 가격이 공급 난 속에서 가격이 5배나 올랐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내년에 SK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막 배수로 올라간다 실적이 뭐 2배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D램 가격 자체도 내년까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해야 또 시장의 그 어떤 판도를 읽을 수가 있는 건데요. 바로 미국과 수출과 반도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저기 제 화면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네. 지금 저기 댓글에 개인 기관 반도체 매수 외인 매도 10월 하셨는데 네.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10월달에 어마무시하게 샀어요. 아니 이걸 보세요. 이게 지금 외국인 기관이 끌어올린 게 아닙니까? 이게 화면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뭔가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삼성전자 10월달에 외국인들 기관이 폭풍 쇼핑했습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자, SK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뭐 SK하이닉스는 사실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긴 했습니다만 개인이 좀 사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기관도 들어왔고 근데 사실 하이닉스는 개인이 끌어올린 게 맞아요. 딱 수급만 보면. 근데 확실한 거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끌어올린 게 맞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금이 들어오면서 올라간 건데 좀 저도 아이러니한 게 왜 네.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팔았을까? 저도 지금까지 드는 의문입니다. 네. 왜 팔았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HBM 더블 밴더가 돼서 뭐 엔비디아 쪽으로 삼성도 납품을 하니까. 그런 걸 수도 있겠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큼은 지금 외국인들이 받쳐줘서 끌어올린 게 맞다. 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요. 근데 좀 이제 조금 불안합니다. 이제 살살 불안해. 오늘 진짜 많이 팔았거든요, 외국인. 근데 삼성전자는 그나마 좀 덜 팔았습니다. 진짜 덜 판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조금 유심히 지켜보자. 그리고 뭐 우리나라 증시만 올라간 게 아니라 니케이 보세요. 네. 니케이 4월달에 33,000이었는데 이거 5만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오른 거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더 많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메모리 반도체 1, 2, 2위 기업이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 주가 오를 때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맞아요. 약간 못 올랐죠. 죽쓰고 있었죠, 사실. 눌려 있었죠. 그렇죠. 일본은 계속 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올라간 거고 사실 네. 일본은 정말 그 꾸준하게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홍콩도 또 신고가 갔거든요. 중국 대만도요. 증시까지. 예, 대만.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4,000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랠리가 나왔어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럼 뭐냐? 자, 네. 대만은 뭐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TSMC. 엄청난 실적. 빅테크, 미국의 엔비디아, AI 네. 혁명. 대만은 TSMC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된 거잖아요. 네. 대만 가관 지수가 네, TSMC 실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삼성전자 시총 몇 배가 더 높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홍콩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 AI와 관련된 랠리를 불러일으킨 뭐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뭐 알리바바도 있을 거고 뭐 텐센트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일본은 그냥 다 올랐어요. 막 그냥 아니 일본이 진짜 안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딱 보고 그러면은 이 랠리가 과연 현 정부의 정책 때문이 맞을 것이냐 이거를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이닉스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판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우리나라 정책 때문에 몰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외국인 기관 머니들이 들어오면서 끌어들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은 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동맹이다라는 또 그 치하를 받았고 일본은 극우가 대세라서 그래요라고 채팅창에도 올라오는데 결국에는 미국이 끌어올린 효과군요. 향용 김님 결국 미국이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결과물들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까지도 미중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4,000포인트 돌파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자사주 소각 세제 개편 가속화되면서 4,000포인트에 돌파했다. 그러니까 정책 얘기하는 게 뭔가 봤더니 이거 얘기하더라고요. 밤기업 3법이 있는데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자사주 소각 공시한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없어요. 시총 10위 안에 드는 기업 중에 자사주 소각 공시 주주환원책 얘기하는 기업은 있죠. 자사주 소각 공시 낸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저것 때문에 갔다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좀 모르겠어요. 저게 무슨 생각으로 저런 워딩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멘토님도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게 올라가고 있는 장이라는 이거는 거 아니 강조를 제가 해주셨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자 이거 그냥 딱 보세요. 이게 아니 이거 제가 펜앤마이크 그 최대원 부장님이랑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아직도 지수 올라간다고 이재명 덕이라고 하는 네.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제가 또 왜 저쪽 분들. 속이 왜 터지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자 시가총액 1위부터 15위까지 코스피만 딱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때문에 올랐어요. 그죠? LG에너지솔루션 미국에서 이제 리튬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이제 뭐 ESS 관련된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랠리에 합류하게 된 거죠. 엔소리. 그러면서 갔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뭡니까? 실적과 생물보안법. 생물보안법 뭐예요? 중국 약간 규제하고 억제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미국 때문이죠. 두산에너빌리티 왜 갔습니까? SMR. 미국 가스터빈 수주. 네.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뭐 오클로랑 뉴스캘파워 랠리 나오면서 간 것도 있겠지만 뭐 한미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냐면 데이터 센터에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원전이 대안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간 겁니다. 미국이죠. 중국 때문입니까 이거? 아니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미국입니다. 마스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이죠. 하나는 대표적으로 미국이랑 친하죠. 예, 방위비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간 거고 현대차는 좀 논외로 합시다. 현대기아는 사실 현대차 시총도 많이 밀렸어요. 아, 예. 야 10위까지 밀려버렸어요. 네. 현대차. 현대기아가 많이 밀렸고 네. 현대기아는 사실 못 간 이유가 관세 협상이 안 돼서 못 가. 이거는 누구 탓이에요 그러면? 정부 탓이잖아요. 이런 얘기는 왜 안 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KB금융은 그러면 자 아까 자사주 소각이랑 주주환원책 때문에 가는 거면은 KB금융이 더 가야죠. 사실. 근데 아니잖아요. 안 갔잖아요. KB금융. 그 다음에 셀트리온 비운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좀 안 가긴 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최근에 미국 일라일릴리 공장 인수하면서 또 미국 모멘텀 받고 있고 하나오션 조선이죠. 네. 네이버 못 갔죠. 사실 이거는 미국이랑 좀 관련이 없지만 네. 네이버가 처음에 주가 올라간 게 스테이블 코인 갑자기 정부에서 뭐 이춘성 얘기 나오고 막 이러면서 AI 막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만들겠다 이러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하겠다 이러면서 주가 올랐다가 그대로 다 빠지고 그 다음에 두나무랑 합병한다 소식 때문에 또 올랐다 빠지고 그거 말고 올랐습니까? 안 올랐어요. 정작 정부에서 AI 관련 육성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이버는 안 올랐다고요. 그냥 테마적으로 오른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정부 정책 때문인가? SK스퀘어, 하이닉스 지분 때문에 오른 겁니다. 이거 딱 15위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네. 네. 이재명은 한 게 없습니다. 사라지면 증시는 더 폭등 랠리 갈 수 있습니다. 네. 지수 그러면 뭐 여기서 더 2배 이상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나 친중적이고 또 너무나 그 독재 체제를 위한 움직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야당 쪽에서는 탄핵 안까지도 발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이런 가운데 금값이 하락세를 보입니다. 네, 미중 합의 기대감에 이 안전자산이 금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제 고점 찍었을지 아닐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네. 네. 왜냐면 금이 사실 제가 이따가 또 금 얘기랑 또 할 건데 네. 금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안전자산이었죠. 그리고 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주식이랑 성격이 좀 다르긴 해요. 그죠? 금이라는 게 골드바 사시는 분도 있고 물론 뭐
금 ETF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골드바를 사셔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걸요. 좀 어르신 분들은 그죠? 차라리 금을 사자 이러면서 네, 뭐 10돈짜리는 네, 뭐 진짜 조그매요, 사실. 아 예, 그럼요. 근데 이제 10돈짜리 뭐. 예. 근데 네, 저 금이 단기간에 조정이 좀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예. 확 지난주에 딱 네. 말씀드렸던 소식이었던 거 지난주에 나왔어요. 네. 그 중국에서 120조 원 규모의 금광이 발견됐다 이러고 금값이 네. 5% 한번 하락하고 맞아요. 하락하더라고요. 근데 금이 조정이 왜 나오냐면 그겁니다. 미중 약간 갈등이 해소된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만약에 미중 갈등이 해소되면은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의 선호도가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CPI 결과 나왔는데 네, 예상치 하회했죠. 네, 그러니까 인플레 우려까지도 약간 좀 진정되는 분위기.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되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 선호도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금이 차익 매물이 나왔다. 아, 지금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나온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위험자산 랠리 그 전까지는 금값까지 해서 뭐 에브리띵 랠리였는데 위험자산 랠리가 좀 더 가속화되는 그런 것들을 예고하는 게 금값의 하락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맞나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코인 쪽을 더 봐야 되고 또 주식 가운데서도 또 더 리스크가 있는 주식들이 뭐 시장별로도 국가별로도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결국에 이제 제일 이번 주에 중요하게 볼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의 만남입니다. 이틀 남았는데 이게 회의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전하진 않고 여기서 좀 멈추자 이런 얘기들을 다룬 내용들이 기사에 오늘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그 희토류에 대해서도 중국이 뭐 수출 통제를 연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쪽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했던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서 중국이 잘 이행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걸 조사를 이제 멈추겠다 혹은 더 하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만약에 이번에 그냥 완벽한 합의가 아니라면 앞으로 더 대화할 거리들은 남아 있을 텐데 보시면 내년도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국가가 중국이고요. 네. 또 G20 정상회의는 미국에서 열리더라고요. 네. 네. 저게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도 네버엔딩 스토리였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번에도 네버엔딩 스토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끝없는 계속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냥 이번 경주에서 뭔가 막 확 긍정적인 얘기 시그널이 나오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보류한다라는 느낌으로 좀 약간 이렇게 지금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지금 일단 노벨상을 받자 이거에 좀 더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중국과의 갈등을 좀 약간 일단 좀 진정시켜 놓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쪽 사건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번 에이펙이 끝이 아니라 내년에도 네. 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성격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다음날 또 기분 나쁘면은 또 다른 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예측할 게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인이라는 분께서도 또 저희 방송을 이렇게 친히 찾아주셨네요. 뭐 그런가 봅니다. 예. 뭐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한미 회담 같은 경우도 막판의 극적인 합의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것도 문제죠. 이것도 역시 세부 쟁점 내용들에서 조금 끝에 합의는 아직은 아니 그냥 쉽게 생각해서 네. 그 다카이치 맞나요? 네네 예, 다카시 사나에 그분 총리가 네. 되자마자 지금 뭐 했습니까?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패니즈 백이 돼버렸잖아요. 아니- 네, 재패니즈 백 하고 모자가 딱 나오더라고요 또. 깔끔하게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버리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만나러 일본 가버리잖아요. 왜 우리나라 이렇게 못하냐는 겁니다. 아니 왜 도대체 자 코스피 아까 말했죠. 시가총액 1위부터 15위 안에 다 미국 수출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은데 왜 우리는 일본처럼 못하고 자꾸 중국 눈치 보면서 이렇게 저울질하냐고요. 예, 그게 너무 아쉬울 거예요. 네. 사실은 참 진짜 아쉽습니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 조선시대 얘기하면 좀 그런데 네. 광해군이 똑같습니다. 광해군처럼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하다가 병자호란 일어났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아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친미까지 하기 싫으면은 좀 뭐라도 좀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친한 척이라도 하던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안 만나잖아요. 그냥 일본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일본도 극우라고 할 거예요? 거기도 보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저도 뭐 어디 뭐 성향 따지지 않고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패스하냐고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맞아요.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막 아우 속 터져. 그래서 어쨌든 왜 우리나라는 자꾸 조선도 마스카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다 일본한테 뺏기는 거 아니냐. 경쟁 국가가 일본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왜 북극 항로 알래스카 프로젝트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일본이 먼저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일본도 조선 사업 잘해요. 우리가 그냥 기술력이 좀 뛰어난 거예요. 일본보다. 근데 일본을 우리가 자꾸 간과하면은 나중에 마스카 프로젝트 이러다가 진짜 일본한테 다 뺏기면은 그때는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봤을 때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 그때 뭐라 했습니까? 당선되기 전에 트럼프 바지가랑이 기어서라도 하겠다라고 했죠. 안 지키잖아요. 말 한 대로 안 하잖아요. 늘 그런 식이셔서. 그러니까 이제는, 네. 그래서 왜 자꾸 이거를 가지고 네. 우리나라 뭐 민주당 의원들은 왜 정부가 정책을 잘 세워서 사천이 갔다 이런 말을 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우리나라 증시 랠리는 대형주 중심의 랠리가 나왔고 우리나라 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수출과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속에 랠리가 나온 거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더 완벽한 미국과의 협력 각이 나오면 정말 우리 장이 얼마나 더 강하게 올라갈 거냐 이런 얘기 드린 거고요. 일단 그 합의에 대한 미중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한 그 중간 과정 현재까지 이제 막판 조율이죠. 막판 조율 과정에 대한 기사들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를 해볼게요. 두산 퓨얼셀, 이수화학, 삼성 SDI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수소 2차 전지 그리고 어, PNS 로보틱스, MOT, 플리토 좀 생소한 종목들이 그쵸. 코스닥에서는 올라왔고요. 자 일단 두산피얼세는 물론 이제 뭐 SOFC 수주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현대차 그룹에서 경주 에이펙에서 수소 에너지 관련된 비전을 제시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네. 급등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 왔거든요. 그렇게 갔다. 그래서 약간 수소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을 가능성 요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수학은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그 황화 리튬 이런 것들 이슈 인해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저 종목이 왜 저렇게까지 올라가나 약간 의문이 들어요. 왜 차라리 갈 거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가격 매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약간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 붙어가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 SDI는 오늘 음봉 전환했다가 갑자기 10% 급등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실적 발표할 때는 좀 실망적이었지만 컨콜에서 로봇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로봇 얘기 나오면서 올랐고 그다음에 4분기 때 ESS 실적이 이제 반영되면서 개선될 것이다라는 두 가지 내용이었어요. 컨콜에서 그 컨콜 내용 때문에 급등 나왔다. 그다음에 PNS 로보틱스는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올라갔어요. 예. 그다음에 MOT는 저 삼성 SDI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입니다. 근데 네. 시총이 작아서 네. 변동성 크니까 뭐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플리토는 우리가 그 거대 언어 모델 아시죠? 네. 그 AI 관련주인데 LLM. LLM 네 거대 언어 모델인데 이게 지금 플리토가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제 AI 기업 중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손꼽히거든요. 네 이렇게 오. 되니까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러 이슈들
나오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모멘텀이 또 시장에서 안 끊기고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것도 또 체크를 해볼 수 있네요. 이수화학, 삼성 SDI, MOT 이건 이제 전고체 관련한 쪽으로 다 엮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가볼게요. 한화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좀 많이 내렸나 봐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많이 올랐던 한화가 오늘은 하락률 상위에 올라왔고요. 한미약품 역시 월요일에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오늘 차익 실현, SK 스퀘어 올라왔고 테스, 코나이, 코데스 컴바인까지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한화는 네. 어제 올린 거 그대로 뺐어요. 근데 이게 약간 그 트럼프 대통령 조선소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네. 뉴스가 나왔는데 나중에 또 시간이 없어서 가겠냐 이러면서 좀 실망 매물 나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지 안 갈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보도는 막 여러 가지 월요일 날 나오지만. 그 뉴스 나오면서 올랐다가 네, 그냥 오늘 빠진 거예요. 차익 매물이 나온 거죠. 네, 예. 뭐 악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조선 오늘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막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뭐 울산 조선소 간다. 경주랑 울산 가까우니까 간다 했는데 아까 김해공항에서 내린다고 아까 하셨죠. 그러니까 어쨌든 경상남도 쪽이니까 이렇게 경주가 경북인데 울산 남도랑 진짜 가까워요. 울산이랑. 그래가지고 가능성이 있다가 오늘 약간 좀 실망 매물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미약품도 어제 좋은 소식 나왔는데 오늘 좀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K 스퀘어는 역시나 반도체 차익 매물 나오면서 빠졌고, 그다음에 테스 같은 경우는 이 광동제약이라는 데가 얼마 전에 교환사채 발행 공시를 냈는데 금감원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근데 테스도 그거 공시가 있어요. 교환사채.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고, 코나이는 빠질만 하니까 빠졌겠죠. 뭐 이재명 대통령 대표적인 지역화폐 뭐 테마주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적 잘 나왔는데 네. 월요일날 상승했다가 그 상승분 다 하한가는 뺐습니다. 아니죠. 네, 예. 급락이 나왔습니다. 코데즈 급락이요? 컴바인, 네, 어. 급락이 나왔고 네. 뭐 한 10% 빠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코나이 같은 경우는 6% 정도 빠졌네요. 많이 빠지진 않았네요. 예, 어제 실적 잘 나오면서 16% 올랐다가 오늘 6% 빠졌습니다. 차익 네. 매물 나온 거죠.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데즈 컴바인은 남북경협주입니다. 개성공단 저 속옷 브랜드죠. 네. 개성공단 관련주인데 뭐 오늘 빠졌습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의 마스가 협약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도 좀 조선주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특징 짚어봤고요. 거래대금 상위 탑3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에코프로는 지난주에도 거래대금 상위였어요. 유가증권시장 SK하이닉스,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코스닥의 에코프로, 로부스타, 알테오젠. 딱 지금 시장에서 딱 우리가 네. 채 쓰면 말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딱 두고 있을 말들이죠. 반도체, 원전, 조선, 2차전지, 로봇, 바이오. 그러게요. 골고루 제가 골고루. 의도를 했습니다. 살짝. 예. 순위가 이게 아닌데 사실은 예. 살짝 의도를 했고요. 네.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시죠. 시간이 넘어가도 너무 될까요? 많이 가서 네. 넘어가시죠. 자, 이렇게 이런 섹터들의 종목들이 뭐 상승 혹은 하락하면서 거래 대금이 실렸다라는 거고요. 핫 이슈 스캔들 종목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뭘까요? 네, 두산퓨얼셀입니다. 네. 자, 일단 그 두 가지 모멘텀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저 뉴스 기사에 보면은 대형 수주 SOFC 양산 기대감 겹쳤다. 이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정부에서 수소 발전 의무화 관련된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수소 인증제 강화, 그다음에 연료전지 과제 발표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도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현대차에서 이제 그 수소 관련된 그 비전을 선포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뉴스라던가 정부 정책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상한가 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그 수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SOFC 관련주들이 올라갔었는데, 네, 예, 현대차가 또 바톤을 그렇죠. 이어갔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건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와가지고 갑자기 수소 얘기 한마디 딱 꺼내면 이제 그 다음은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네.
꺼낼 가능성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아, 아니 그분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옛날에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두산 퓨얼셀 투자해놓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왜 수소를 얘기합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얘 그때 모나미 네. 이재명 대통령 미국 갔을 때 네, 팬 때문에 모나미 상학가 갔잖아요. 네, 네. 그럼 어떻게 엮일지 몰라요. 근데 수소가 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우리나라도 또 여타 각국도 다 그 미래 수소 사회를 위해서 로드맵을 다 만들고 있어요. 다 정책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수소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위험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음. 어쨌든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신재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네. 중간에 분명히 필요한 다리들이 있어요. 그 수소가 아마 그 다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계속 그래서 수소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미 시내 버스 그 파란 색깔 있죠. 수소차도 있습니다. 많진 않아요. 많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 정도만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현대차가 수소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도 또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이 현대차의 로드맵으로 인해서 오늘 급등해버린 두산 퓨얼셀 네, 기대되는 모멘텀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점 강조를 해주셨네요. 자, 다음 볼게요. 하디슈 스캔들 두 번째 종목은요. 네, 삼성 SDI입니다.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어닝 쇼크였거든요. 네, 근데 그 컨콜에서 갑자기 막 좋은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간 건데 컨콜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용 배터리 시장 적극 대응. 네, 이게 삼성이 그리는 큰 그림을 제가 저번에 한번 스마트 팩토리 말씀드린 적 있죠. 네. 모든 계열사가 지금 AI로 가고 있습니다. AI로 대응하기 위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기 뭐예요? MLCC랑 기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삼성 SDI 배터리죠. 저 배터리 이제 만들어가지고 원통형이든 뭐든 해가지고 로봇이랑 드론이라던가 이런 데 넣으려고 하고. 그럼 모든 것들이 다 삼성전자가 그리는 그림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인수한 이유는 저는 결국에는 스마트 팩토리 로봇으로 가려고 삼성전자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다. 그렇기 때문에 컨콜에서 저에게 나왔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 ESS 같은 경우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NCA 배터리랑 LFP랑 둘 다 이렇게 병행해서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4분기에 실적에 좀 많이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컨콜에서 얘가 나오면서 좀 급등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밑에 나와 있는 사진이 ESS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로봇 있죠. 로봇은 이게 인터배터리 그 행사 때 그 삼성 SDI 쪽에서 로봇 등장했는데 저것도 또 현대차 기아예요. 아 그래요? 네, 저게 삼성 SDI가 현대랑 같이 협력해서 한다라는 소식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ESS가 지금은 저렇게 대형이지만 네, 저게 소형화되고 경량화되면은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로봇 드론에다가 쓰겠죠.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제 컴퓨터 좀 잡아주시면 전기차 말고 로봇이 먼저 쓴다 이런 기사가 2주 전에 나왔거든요. 꿈의 배터리 시대에 더 빨리 온다는데 네. 로봇에는 크기가 작고 밀도가 높은 배터리 탑재가 필수적인 과제인데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적합한 대안이다. 배터리 3사 등 국내외 업계 기술 개발에 속도가 나고 있고 뭐 최대 3년 개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내용의 이 보도예요. 이 삼성 SDI는 2027년 목표로 상용화 목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잘하면 내년도부터 전고체에 대해서 상용화와 함께 이 로봇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가는 꿈의 배터리 이게 좀 모멘텀이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네. 거네요. 전고체 배터리 관심 많으시죠? 배터리 중에서도. 저는 네 전고체 배터리 쪽 관심이 있고요. 네. 파나소닉이 기술력이 지금 제일 좋아요. 네. 일본이랑 또 경쟁입니다. 이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파나소닉이 지금 기술력이 1위인데 네. 그게 29년도잖아요. 토요타도 그렇고 파나소닉이 지금 29년도 상용화 예정인데 지금 SDI가 만약에 27년도부터 한다.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로봇 관련된 배터리가 전고체라고 먼저 나오지 않을까. 좀 저 기사에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보다도 로봇이 작다 보니까
작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라서 근데 지금 보면은 조선이라던가 이러한 각 반도체 공장이라던가 이런 데서 실제로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당연히 배터리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네. 모멘텀이 지금 이제 시작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좀 본격적으로 전고체 쪽은 랠리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전고체 관련한 배터리의 모멘텀 내년 본격화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요. 진짜 오늘 삼성 SDI 대단했습니다라는 글도 있고요. 또 뭐 ESS 데이터 센터용 ESS 미국에서 LFP 말고도 3원계로도 고성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등 많은 의견들 올라오네요. 역시 2차 전지 관심 많으신 것 같고요. 급락한 종목 가운데서도 핫이슈 스캔들 짚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테스입니다. 네. 저게 지금 광동제약이 그 자사주를 교환사채 발행했는데 저게 그 약간 꼼수로 브레이크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교환사채로 발행 바꿔가지고 자사주를 없애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꼼수라고 브레이크 건 거예요. 광동제약. 그래서 광동제약이 누가 EV 인마이 포켓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럼 뭐 누군가 이득을 보겠죠. 저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네. 꼼수다라고 금감원에서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어, 예. 우리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라고 했는데 그렇죠. 왜 니네는 자사주를 EV 발행을 해갖고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태우려고 하냐 손해를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들이 자사주 태우기 아까우니까 저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저게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지금 테스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지금 자사주 담보로 157억 규모의 EV를 발행했다라는 뉴스 나왔잖아요. 유동성 확보네요. 그렇죠. 자사주 가지고 유동성을 더 네. 확보하겠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시간 두고 기다리면은 이제 상법 개정안 이제 돼갖고 강제로 소각하라고 할 거니까 지금 기업들 저 다 중소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기업들 입장에서 아까운 거죠. 왜냐면 대형 기업들, 대기업들은 자사주 좀 태워도 괜찮아요, 사실. 물론 데미지가 있겠죠. 근데 그 저 중소형주보다는 데미지가 덜해요.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자사주 좀 태워도 그냥 오히려 그 배당이랑 이런 걸로 커버가 되죠. 근데 저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라서 과연 그 상법 개정안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예. 이렇게 생각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스는 어쨌든 저 이슈도 있었고 반도체 오늘 섹터 급락 나오면서 같이 빠졌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 역시 우리나라 오너들은 주가가 상승하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선호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동성을 좀 확보하기 글쎄요. 예, 지금 자사주 소각하기 싫은가 봐요. 그게 유통 주식수가 많으면은 소각해도 괜찮아요. 네. 근데 유통 주식수 적은 기업들 있죠. 약간 중소형주들. 네. 그런데 자사주 많은 기업들은 사실 아깝습니다. 제가 대표라도 아까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소각을 하면은 이득을 보기보다 더 잃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저렇게 비껴가는 저런 꼼수를 지금 금감원에서 뭐 첫 제재 본보기다 이런 식으로 워딩을 했는데 이춘석이나 좀 구속했으면 좋겠네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차명 계좌로 아니 본회의 때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단타를 치는 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었으면은 진작에 구속시키지 않았을까요? 그거 그냥 어물쩡 해갖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이춘석 관련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주 조사하고 동안. 있는지 검색 중이시군요. 네, 저는 계속 봅니다. 아니 지금 보면은 그런 자본시장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깡통차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폐가망시 시킨다고 했는데 아니 폐가망시는커녕 지금 뭐 국감 나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게 저게 맞습니까 저게? 아니 아, 국감 나오셨군요. 그분 국감도 나왔어요. 예. 질문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하죠. 경제 사범입니다. 예. 아니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죠. 지금 뭐 우리 장관님들이 다 전과가 있으셔가지고 저것도 넘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저거는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왜 구속을 안 시키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만 조사만 할 겁니까? 그죠? 그래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뭐 하나만 하면은 그냥 이거 특검하자고 그러고 막 조사하자고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앞뒤가 안 맞죠. 똑같은
잣대로 딱 공평하게 공정하지가 않죠. 예. 예.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저런 금감원에서 저런 일했다 첫 제재 본보기다 뭐 이런 말 하는데 패가망신을 지금 누가 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법은 죄는 많이 지었는데 죄 지은 사람은 계속 나오는데 패가망신 당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핫이슈 스캔들 급락 종목 테스입니다. 자사주 소각보다도 이비 발행, 자사주로 활용한 이비 발행으로 좀 약간 편법을 쓰고자 했던 것이 지금 걸려들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지금 심각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다음 핫이슈 스캔들 급락 종목은 코나입니다. 코나이 실적 잘 나왔네요. 제가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제가 302억 원입니다. 이 종목을 수위 조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얘기를 안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종목에 네. 대해서 코멘트는 수위 조절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네. 이재명 테마주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 이재명 테마주였는데 딱 6월 9일 날 86,000원 찍고 지금 그대로 다 빠졌죠. 근데 뭐 예. 실적 잘 나왔다고 해서 좀 올랐다가 오늘 또 빠졌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그 분의 테마주기 때문에 조사도 안 받을 겁니다. 그죠? 이런 종목은 우리 좀 현명하신 보수 여러분들은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제는 네. 뭐 대선도 끝났기 때문에 글쎄요, 뭐 실적은 앞으로 계속 잘 나올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만. 저거 소비 쿠폰 때문에 잘 나온 거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 지역 화폐 네. 하면 이쪽에서 그죠? 맡아서 하니까 네, 소비 쿠폰 실적이 안 하면서 나올 이유는 없죠. 그렇죠. 당연히 네. 뿌렸잖아요. 돈을 뿌리니까 네. 저게 실적이 잘 나왔겠죠. 실적이 안 나와도 걱정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근데 이게 좀 예. 약간 그 민생지원 재난지원금이랑 재난지원금이래. 민생지원금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왜냐하면 3분기 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6, 7, 8 실적인데 네. 아니죠. 7, 8, 9 실적이 네. 3분기 실적이니까 네. 반영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 테마주일 거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얘기하면은 안 좋은 얘기만 더 나올 것 네. 같으니까. 매도 의견. 네, 예, 저는 가지고 굳이 계신 분들은 이제 그냥 굳이 이런 나오시면- 인맥주, 네. 정치 테마주 이거는 하지 마십시오. 네. 네. 결말이 안 좋습니다. 항상. 네, 조 단위의 경기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를 맡아서 이재명 테마주이기도 한 코나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나왔습니다. 이 종목 뭐 끝났죠? 예, 맞습니다. 이벤트가 끝나면 끝난 겁니다. 예, 그것도 맞고요. 핫이슈 스캔들 다음은 거래량 거래대금 종목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꼽아주실까요? 네, 삼성중공업 얘기할게요. 예, 자, 삼성중공업이 정말 오랜만에 불기둥을 뽑아냈습니다. 오늘 좀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어제 거의 20% 올랐거든요. 근데 삼성중공업이 오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뭐 상업용 운반선에 한국형 LNG 화물창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4조 원 규모의 그 미국 델핀의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FLNG 관련된 수주 모멘텀 어디라고요? 미국. 이게 핵심입니다. 미국 여기에 수주. 그다음에 네. 3분기도 호실적이 나왔고 지금 FLNG랑 고부가 가치 프로젝트, 고부가 가치 선박 이거에 대한 실적 성장 기대감.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에서 그 얘기도 했죠. 뭐 그 뭐지? 용접이랑 이런 단순 작업에 로봇 도입하겠다. 자, 삼성중공업도 로봇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노란봉투법 이슈도 있겠죠. 지금 노란봉투법 때문에 파업 노조 파업하면 제일 힘든 게 조선이에요. 그 하루 작업만 미뤄줘도요. 그 손실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사들이 가장 크게 경계하는 거는 다 파업이에요. 그럼 그 파업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려면 빨리 로봇을 도입시켜야겠죠. 예. 그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삼성중공업의 모멘텀이 정말 많네요. 정말 많고 핵심은 미국 또 여기에 노란봉투법의 피해 섹터인데 이것을 좀 해결할 그 해결책을 찾았다라는 것이 또 주가의 핵심이라고 보셨습니다. 주가 차트는 굉장히 아름답죠. 네, 오늘 정말 뭐 이쁘게 예.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많이 없는데 이
조선주를 상반기에 그동안 몇 년, 한 1년 넘게 보유하신 분들 상반기 내에 다 파신 분들도 계세요. 보면.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코로나 때 주가가 2,800원이었거든요. 이것도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때 네. 보면요.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어떻게 2,800원이었네.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다. 그래서 금리 인상해도 올라갔습니다. 저런 네.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을 예. 그 저런 자리에서 사는 분들 능력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안 팔고 끌고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또 기회가 있지 네. 않을까요? 유상증자 많이 해서 희석된 거죠라고도 글 올라왔는데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네. 이제 제가 항상 늘 강조하잖아요. 고점에 있는 거 따라가기보다 그렇죠. 밑바닥에 있는 거 사야 된다라는 말이 고점에 있는 애들이 10배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닥에 있는 애들이 10배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예. 항상 바닥권에 있는 10배 종목을 찾는다는 심정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종목을 봐야 된다. 삼성중공업 차트 너무 아름답지만 지금 들어가기에는 부담 요소가 크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고요. 근데 사실 뭐 조금 조정 나와도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트레이딩 즐기시는 분들은 네, 근데 예, 또 시장에서 조선이 모멘텀이 살아있다. 마스가 일단 잘 돼야죠. 예,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더 가냐 안 가냐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본 네. 가더라도 쉬었다 간다. 이 정도로 쉬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간다. 같아요. 예. 사놓고 까먹어야 저렇게 길게 보유하는 거 가능합니다라고 네. 자유님께서 글 남겨주셨네요. 일본과 우리나라 너무 비교된다. 마스가 얘기 나오니까 또 일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잘 봐야 됩니다. 네, 근로시간 연장시키려고 한다. 일본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네요. 다음 거래량 거래대금 종목입니다. 하디슈 스캔들 오늘 마지막 종목은요? 네, 로보스타입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로보스타가 오늘 간 이유가 저 아까 제가 말하다 말았는데 저 뉴스 때문이에요. 네, 지금 삼성중공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조선용 그 개발 맞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로보스타가 그 용접용 로봇, 산업용 로봇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에 이어서 네. 로보스타가 또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것도 지금 거의 뭐 로보티즈 가는 정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3배 올랐어요. 두 달 달 만에. 만에요? 네. 3만 원대였는데 지금 오늘 9만 3천 원 찍었잖아요. 저희 경지동님 8시에서도 계속 로봇 얘기 많이 했습니다. 좀 로봇 얘기 많이 했죠. 8월 말부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로봇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실제로 지금 그게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게 뭐 가정용 로봇 이게 아니라 아까 뭐 위에서 댓글 나왔지만 산업용 로봇은 비싸요. 근데 그 기업들이 그런 비싼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인건비 절감이랑 연결이 됩니다. 예. 로봇을 비싼 거 몇 억 주고 사서 인건비도 한두 명 줄이겠습니까, 거기서? 로봇 하나가 뭐 사람 두세 명분 이상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이 정책과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과 맞아요. 밀접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이 노조에 가장 취약해요. 그래서 이 조선에도 지금 로봇 전환 그리고 HD현대 정기선 회장도 지금 AI 해갖고 로봇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조선 3사들이 다 네. 로봇 관련돼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소가 무인 작업 시대가 열린다. 조선소도 자동화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기사 특집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채팅창에서 삼성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워낙 두들겨 맞아서 민주당 정권 때마다 두들겨 맞아서 로봇에 무조건 올인할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또 이번 에이펙 회의 의제 제가 말씀드렸죠. AI, 네.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이 두 가지예요. 그게 네. 로봇이죠, 뭐. 그렇죠. 예. 로봇이
지금 요번에 좀 지금 살짝 쉬어가지만 네. 로봇이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네네. 앞으로 로봇은 더 갈만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만약에 8월 말 9월 초에 경기도님 8시에서 로봇줄을 하나 건졌다. 아직도 내가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더 보유를 해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돌려서 생각해 보면 네. 코로나 팬데믹 때 그런 주식이 지금 엄청나게 갔잖아요. 감사합니다. 성루디아님. 네, 성누대한님 네. 감사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중공업 계속 좋을까요? 질문하시는데요. 이거는 미국의 손에 달려요. 둘 다 미국의 손에. 마스가랑 또 뭐죠? 원전 뭐였지? 자,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원전. 네. 네. 조방원은 네. 지금 미국 손에 달렸습니다. 답이 되셨을까요? 만약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SMR을 미국에 수주를 하기 시작하면 더 갈 네. 것이고, 그죠? 네. 삼성중공업이 미국에 수주하면서 이제 MRO 사업도 같이 하면 더 갈 것이고, 근데 미국과 MRO 사업과 미국과의 협력이 잘 안 된다. 네. 이거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맞아요. 저기 님변님 말씀처럼 네. 로봇은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로봇주들은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효성중공업이 코로나 이후로 지금 200배 거의 200배 올랐거든요. 그러한 기업이 나오려면 그 기업이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제 로봇주들 안에서도 그리고 미국과 연결되면 네, 더 좋고요. 옥석가리. 그래서 제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니, 자 우리 지금 온통 머릿속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제 머릿속에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밖에 없습니다. 아니 왜냐면 아니 미국 기업이잖아요. 애초 태생이. 근데 정의선 회장님이 인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누구 거예요? 미국 거예요. 어쨌든 미국 거야. 물론 현대차 그룹 거지만 나스닥에 상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스닥에 상장 못합니다. 저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보시면 좋겠고, 원익홀딩스 거래 중지가 왜 됐을까요? 짧은 시간에 10배 올랐어요. 10배 올랐군요. 텐베거. 예, 원익홀딩스가 올해 네. 텐베거 종목이죠. 자, 보십시오. 이게 올해 초에 자, 1월 달에 2,700원 주가가 29,000원 찍어서 10배 올랐는데 네. 거래 정지 될 만하죠? 권대현님 이유가 확인되셨을까요? 네. 10배가 올라서 계속 올라가니까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를 시킨 겁니다. 예. 로봇 부품으로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기업이 로봇 부품으로도 옮겨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추적해서 계속 이제 또 때때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참고로 테마를 선점하는 이주호 멘토의 머릿속에는 온통 보스턴 다이내믹스밖에 그쵸. 없다.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 주식은 현대차에 투자해야 하나요? 현재 비상장이라서 거기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현대모비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어요. 지분 가치가 있겠죠. 얼마 전이 아니죠. 작년인가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하면서 네이버 관련주들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연결시켜 보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나스닥 상장은 현대차의 주가를 들썩이게 하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가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만에 2배 올랐잖아요. 거의. 현대차는 20%밖에 안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100%, 하이닉스 150% 올랐는데 현대차 20% 올랐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생각해 보시고, 관세 해결이 아니라 관세 해결 안 돼도 로봇 붙으면 간다니까요.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하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PER이 2,000배였다니까요. 네? 삼성에서 인수했다는 이유로. 근데 200배도 2,000배도 안 바래요. 진짜 그 밸류 한 20배만 가져와도 지금 현대차 주가 여기 안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현대차 PER이 얼마인지 보시고 그게 곱하기 네. 지금 한 6배, 7배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뭐 20배 생각하면 3배 더인 거거든요. 네. 네. 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적게 잡아도 3배라니까요. 아니 봐봐요. 아니 지금. 위로 올라가야죠. PER. 밑에 있구나. PER이 지금 6배. 6배. 예. PBR은 1배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대충 PBR 2 정도만 간다고 해도
150% 올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적으로만 봐도 너무 저평가잖아요. 지금 봐봐. 외국인들 시선에 현대차가 얼마나 쌀까요?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렇게 올랐는데, 그죠? 그러면 지금 봐봐요. 만약에 관세 안 돼도 이 로봇 밸류만 들어오면은 이게 얘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볼게요. 자, 이때 42만 9천 원 갔을 때 PER이 2,000배였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역사상 최고 PER이죠. 우리나라 주식 중에 PER 2,000배 되던 종목이 있을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최초 아닌가요? 네. 예. 채팅창에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이야기 쭉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방원 결국에 미국과의 협력에 달려 있다.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 마스가 마누가까지.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자동차로는 주가가 그렇게 못 가요, 이제. 자동차 말고 성장 모멘텀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현대차에 지금 붙을 만한 성장 모멘텀은 로봇입니다. 그리고 IPO가 되는 순간 그 시점에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까지 책정이 되기 때문에 네. 기업 가치가 매겨지기 때문에 지분 가치가 있잖아요. 그 지분 가치로 네. 매겨져서 바로 또 숫자 셈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재료가 생기는 거거든요. 봐봐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나스닥 상장하면 네. 그 회사의 IPO 하면서 그 현대차랑 현대모비스 지분이 있잖아요. 정의선 회장까지 3명의 지분. 그 지분 가치 그거를 주가에 반영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나스닥 상장했는데 주가 잘 가면 그거는 여파가 코스피 간 거 저리 가라 수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핫한 재료가 남아 있다. 그래서 네. 저는 굉장히 로봇에 긍정적인 사람이고 예. AI 반도체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확장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뭐 로봇, 드론, 기타 등등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현대차도 로봇의 진심이잖아요, 지금. 수소 저는 그때가 인상적이었어요. 그 정의선 회장이 옛날에 그 현대 인베스터데이 할 때 로봇계 딱 처음 끌고 나온 거. 그때 정말 좀 약간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유튜브 한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 사족 보행 로봇이 이제 뛰어댕기고 막 텀블링하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다. 예. 그러면 지금은 주가가 정말 코스피 시총의 종목군들 중에서 네. 수익률 자체면 형편이 없지만 수익률만 따지고 보면은 네. 지금은 그래 보이지만 이게 나중에 성장 모멘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건 이제 나중에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네, 인구 구조부터 정부 정책까지 우리 기업들이 공장 자동화 로봇의 진심일 수밖에 없는 지금 관련한 모멘텀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핫이슈 스캔들이었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